지금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등고선 이 지형의 높이가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어림잡아서 우리 프로젝트에 배치할 건물이 놓여질 대지를 한번 그려볼까요? 직사각형으로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자, 이때는 상대 좌표계를 켜시고요. 25m, x, 20m 엔터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 크기의 대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동 버튼으로 적당한 위치에 여기에 맞춰볼까요? 여기에 맞춰서 방향도 기준으로부터 회전 선택해서 이렇게 이쯤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빌딩 메뉴에 들어가서 지형 부분에 터파기라고 있습니다. 터파기에서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는데 어디에 추가할 건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땡땡땡 하고 지형이 실제로 만들어진 이 지형 데이터를 한번 클릭을 합니다. 자,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터파기를 할 영역을 클릭해서 지정을 합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 터파기 할 높이를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한 43.7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미터입니다. 미터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 이건 이제 터파기하고 여기 테두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각도를 말합니다. 변경이 추후에 가능하니까요. 0으로 그냥 두겠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은 그 해당 터파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부분, 이 지형과 이 터파기 부분, 요 깎이는 요 지형의 각도, 이게 이제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옵션 부분, 0도를 지정한 옵션 부분이었는데 요 각도는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형에서 터파기에서 자, 경사로 수정하고 나오죠. 경사로 수정. 클릭. 경사각을 45도 해볼까요? 확인.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요 터파기 영역 그 주변에 이제 경사각이 변경이 됩니다. 자, 여기 경사각을 변경을 하면은 이 모든 터파기 영역 이 테두리가 한꺼번에 같은 경사로 수정이 되고 이쪽만 난 뭐 더 완만하게 주고 싶다 그러면은 한쪽 면 경사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60도) 60도, 70도. 우클릭, 엔터해서 경사가 좀 더 완만하게 표시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파기한 영역의 높이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터파기의 새 높이 지정. 자, 새 높이 지정을 누르게 되면 자, 기존에 입력했던 높이가 나오고 새로운 값을 또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44.2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 전체 이제 터파기 높이가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44.5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자, 이제 주변 지물 요런 건물들이 있고 이렇게 도로도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에서 자, 도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도로를 추가하게 되면 자, 도로는 이런 윤곽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경로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로를 지정한 후에 요 두께를 지정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기 양재대로 14길 돼 있는 요 도로 보면은 반듯하지 않죠. 반듯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도로의 너비가 균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균일한 도로라면은 상관이 없겠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좀 두껍고 이 부분은 좀 좁고 이렇습니다. 자, 거리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6m 정도인데 여기 좁은 부분을 찍어 보면 거의 뭐 절반인 3m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은 뭐 러프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 도로를 명령을 이용을 해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해서 자, 지형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 경로를 클릭했을 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클릭 혹은 엔터 하면은 여기 너비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요. 너비를 5,000 정도로 지정을 하면 한 번 더 엔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윤곽을 수정할 수는 없고 이 경로만 지정하고 두께는 균일하게 작성이 됩니다. 이런 표현 말고 정확하게 여기 도로 너비대로 표현하고 싶다면 되돌리기를 하고요. 도로가 아니라 영역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영역 생성을 선택을 하고요. 2D에서 알겠죠? 지형에서 영역 생성, 요 지형을 선택하고 요 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는 겁니다. 클릭하고요. 요 테두리, 도로의 윤곽을 클릭을 해서 영역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되면은 이렇게 재질을 선택하라고 나오고, 자, 기준 높이에 대한 옵션이 나옵니다. 지형에 맞게 선택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의 형상대로 이제 화면에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역을 수정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재질을 다른 걸로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길을 표현을 한다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건물들을 좀 단순한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건물 최적이 있습니다. 건물 최적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뭐 높이를 한 15m 정도 줘볼까요? 확인. 자, 그런데 이 밑에 내려가 있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지형은 이제 이 실제 그 콘타일 높이를 기준으로 생성이 되긴 했는데 얘의 기준은 이거예요. 층에서의 기준 높이가 이 객체, 드로잉하는 객체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전체 기준, 해발을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데 44.5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3D) 갱신하면 요 해발에 맞춰서 요 객체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하나 뭐 한 두세 개 정도 더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의 표현을 단순하게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건물의 이제 높이는 여기서도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낮게 해줄까요? 그리고 이 건물의 재질도 마찬가지로 속성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색상 들어가서 좀 그레이 색깔로 변경을 해볼까요? 변경을 하고 투명도를 주고 싶다면은 자, 재질 있는 객체의 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질 찾기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 벽이든 슬라브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질 찾기 누르게 되면은 자, 여기 디자인 센터에서 요 사용된 해당 재질을 표현을 해주는데 이 하단 부분에 보면 재질에 대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굳이 뭐 굴절, 반사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지정을 섣불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 다이렉트 X 요 3D 창에서는 굴절이라던가 이제 반사가 지금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쉐이딩 모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지정하는 뭐 굴절, 반사 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렌더링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굳이 이거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투명도만 좀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한 50 정도로 해볼까요? 50 정도 지정을 하고요. 자, 이 재질을 이 객체의 텍스처 변경해서 다른 객체도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의 건물을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요 대지에 건물을 배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